미국 증시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야, 시장 지금 변해가는 걸 보면 진짜 무서워요. 뭐 사상 최고치를 한 번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올해만 말입니다. 올해만 S&P 500 지수만 봤을 때는 12번인가 사상 최고치를 넘었을 겁니다. 12번. 12번을 사상 최고치를 넘었을 거예요. 시장이 뭐 이 정도면 진짜 난리 났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? 저는 그렇게 보여요. 자, 대형주 중심의 미국 시장 보세요. 지금 5088.80으로 1.77%가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. 자, 시장 진짜 무섭죠.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야, 시장이 진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야?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. 사상 최고치라는 게 여러분 세계 경제가 그렇게 좋은가요? 제가 봐서는 세계 경제가 그렇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거든요. 예, 그런데 말입니다. 미국도 사상 최고치죠. 유럽도 사상 최고치죠. 대만도 사상 최고치죠. 일본도 사상 최고치입니다.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사상 최고치가 아니에요. 아마 대한민국도 지금 이 분위기대로 가면 사상 최고치로 갈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. 자본주의를 선택한 나라들의 주가는 다 사상 최고치잖아요. 다. 네. 미국도 유럽도 대만도 일본도 이제 대한민국밖에 안 남았습니다. 대한민국밖에. 그럼 대한민국의 주가도 사상 최고치 갈 가능성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. 그만큼 정부도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가동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요. 여기에다가 외국인들이 동조하잖아요. 또 행동주의 펀드들도 동조하고 그러니까 이게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저는 마련이 됐다고 봅니다. 그런데 괜찮을까요?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계속하면요. 당장 말입니다. S&P 500만 하더라도 지금 2월 23일 기준으로 연초 대비해서 연초는요 4,769.83 작년 12월 29일이네요. 4,769.83을 기록을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5,088.80 연초 대비 연말 대비 6.9% 올랐습니다. 318.97이 올랐고요. S&P 500 지수가. 야, 이게 장난이 아니게 오르잖아요.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말입니다. 이 그래프를 중간쯤부터가 2020년입니다. 맨 앞에는 1994년이고요. 그러면 중간쯤부터가 이게 2020년이면 뭐 3년하고도 한 2개월 사이에 주가가 폭등했다는 이야기잖아요. 2020년에 3,295.47이었습니다. 지금은 5,088.80. 저는 여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결국 시장에 저는 위기가 올 거라고 봐요. 왜? 거품이 빠질 거니까. 제가 2000년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거든요. 그만큼 말입니다. 시장의 변화를 제 눈으로 실질적으로 봤습니다. 제 눈으로. 그만큼 말입니다. 시장이 변해가는 걸 봤거든요. 저는 그래서 결국은요. 2001년이죠. 2001년에 닷컴 버블의 위기가 와서 붕괴됐듯이 우리 시장에도 저는 그런 일이 터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. 지금은 뭐가 터지나? AI 위기가 터진다. AI 열풍이 결국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겠다. 저는 그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. 사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. 엔비디아 주가 지금 보시면 1월 2일에 481.68이었거든요. 그런데 2월 22일이에요. 어제입니다. 785.38까지 올라갔습니다. 무려 63.6%가 올라갔어요. 엄청나죠. 연초 대비해서. 연초가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지금 한 달 한 20일 만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잖아요. 63.6%가. 그런데 2023년을 죄송합니다. 2월 23일 오늘은 보자고요. 788.70으로 마감했습니다. 뭔가 분위기가 조금 싸하죠. 좀 싸합니다. 계속해서 AI가 열풍을 이끌고 나갈 거냐 또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이야기하는
기술주들이 주식시장을 계속 이끌고 나갈 거냐,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. 저는 우리 시장은 분명히 말입니다. 외국인들이 달려들 거예요. 행동주의 펀드들도 달려들 거고요.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자꾸 최고치를 향해서 갈 수 있게끔 만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그게 대세의 흐름처럼 보이니까 말입니다. 그렇지만 그 자체가 결국은 거품을 쌓아간다는 뜻으로 저는 읽힙니다. 거품이 계속 쌓인다 이렇게 말입니다. 오늘 다우산업지수도 또 최고치 기록했거든요. 39,131.53 사상 최고치입니다. 뭐 0.16%밖에 안 오르긴 했지만 62.42가 올라서 39,000대를 또 넘어서 39,100대까지 넘어섰습니다.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죠. 이게 저는 그만큼 위험하다 그렇게 제가 읽고 있는 겁니다.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. 나스닥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.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핵심이잖아요. 0.28이 떨어졌고 44.8입니다. 15,996.82가 저는 마감했다고 봅니다. 마감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희한하게 기술주 중심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S&P 500 지수가 올랐는데 오히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떨어졌다. 물론 오늘만 가지고 평가할 대상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결국은 시장의 거품은 계속 쌓이고 있고요. 이 거품이 시장 전체로 저는 퍼진다고 봅니다.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 괜찮을까요? 이자 폭탄 말입니다.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떨어졌기는 해요. 그렇지만 여전히 2월 23일 기준으로 4.251%입니다. 여전히 높습니다. 국채금리가 높다는 것은 대출금리가 높다는 뜻이거든요. 가계대출에 대한 금리, 신용대출에 대한 금리, 기업대출에 대한 금리, 모기지 금리 다 높다는 뜻이에요. 이렇게 금리가 계속 높은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? 저는 고물가에 결국은 고금리가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아마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꾸 투자 조심하시라고. 대한민국도 제가 봐서는요. 총선이 앞두고 있으니까 계속 올라갈 거고요. 또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미국의 주가를 계속 부양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실물 경제와 상관없이 주가가 좀 변동성이 클 거라고 저는 봅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 투자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. 투자는 뭐 100번, 1000번, 10,000번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됩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원칙은요. 지금은 투자하지 말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해서 아니면 월급을 직장이 없으신 분들은 직장을 가지고 현금을 쌓아라. 지금 현금을 쌓을 기회다. 그 말씀을 제가 줄기차게 드리고 있거든요. 아마 그 생각도 좀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. 오늘도 여러분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.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면 항상 문제가 따르거든요. 게다가 고물가의 고금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과연 무엇일까? 결국은 정부의 어떤 저는 재정정책밖에 없다고 보거든요. 정부의 재정정책이 돈 뿌리는 거예요. 결국 유동성이 많으니까 유동성 장세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유동성 장세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.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투자 진짜 조심하시고 조심하시라. 그 말씀 강조해서 드립니다.